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전학찰이 있어 든든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제가 이게 벌써 교육 사업을 한 지 이제 8년차, 9년차 넘어가고 있는데 참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 저희 교육생들이 수업이 끝났을 때 이제 뭔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누가 낙찰을 받고 멘토님 저 이제 낙찰 받았어요. 이럴 때 낙찰받은 거 팔아서 이 정도 수익 났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매달 이제 또 월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가족이 다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나로 인해 가지고 선한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조금 바꿔줬다? 물론 그분들이 노력이 훨씬 더 크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약간의 영향력을 끼쳤겠죠. 그래서 그분의 인생, 그분의 삶이 행복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만족감과 희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임장 수업이 있어가지고 아침 방송 끝나자마자 가서 왔다 갔다 얼마나 했는지 진짜 어제 거의 저녁 수업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 속에서 제가 만족을 하고 교육생들의 그 눈빛에서 오는 그 희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삶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공주가 1억 미만짜리 서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 계획이 잡힌 물건을 제가 2개를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2개 다 명확한 장점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런데 2개를 다 한 번에 하지는 못하잖아, 그렇죠? 2개의 물건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나는 과연 1번 물건을 선택할지 아니면 2번 물건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늘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되는지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물건 보시면서 마포에 있는 물건을 선택할지 도봉구에 있는 물건을 선택할지를 여러분들 꼭 보시면서 선택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질문을 드릴 테니까 나는 1번, 나는 2번 그리고 제가 결론까지 마지막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물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서울 마포구 중동에 있는 빌라입니다. 그리고 대지권이 몇 평? 3.02평이고 건물 면적은 6.26평이다. 강제 경매로 진행되고 감정가는 1억 6,100에 신건에 나와 있는 매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 물건입니다. 나름 관리가 잘 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따 지도까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무슨 역? 경의선 가좌역입니다. 이 앞에는 북가자동, 가재율 뉴타운 이쪽에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이고 도로도 큼직하게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주차장도 지하 주차장 돼 있어서 주차도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빌라지만 길이 넓고 초역세권에 있는 엄청난 장점을 지니고 있는 물건입니다. 해당 물건은 엘베가 없는 2층이어서 굉장히 좋겠죠. 엘베가 없는데 5층이면 엄청 힘든데 엘베가 없는데 2층이면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구조는 방 하나입니다. 대지가 3.02평이고 전용이 몇 평? 6평짜리 원룸이에요. 그리고 입구, 현관, 욕실, 주방, 발코니까지 있는 원룸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말소 기준은 2024년 2월 19일이고 전입일은 2021년 6월 25일이시고 확정 배당 요구 다 하셨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고 있는 분이고 보증금은 1억 1,550만 원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다른 뭐가 있다 없다? 없으시고 이분은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지금 나가셨고 이분이 지금 뭘 하셨다? 경매를 신청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로 보시면 우리 해당 물건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어서 딱 봐도 그냥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표시되겠죠. 여기에서 걸어서 약 한 3분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주위에는 어떤 개발 계획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바로 우리 뒤쪽이 뭐가 있다? 성산동 160-4번지 이런 모아타운 2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역세권 시프트를 진행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입안 중이고 동의율은 60%가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근데 원룸 가격이 얼마였다? 1억 6천의 시작 가격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좀 비싸지 않을까? 이런 의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주가가 얼마 나오죠? 약 6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공주가 1억 미만이니까 다주택자나 주택수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근데 원룸이라는 단점이 있고 공주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전세를 맞추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내가 낙찰받고 어떻게 하면 돼요? 최대한 대출을 많이 받으시고 원룸이니까 분명히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증금 한 500에서 1000만 원에 월세를 받으시면서 이자를 내고 있으면서 버티는 형태로 해야 된다. 개발 계획 수립 중에 있는 데는 최소한의 자금으로 장기간 보유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가. 그렇지 않으면 내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면 사업이 진행되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부서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내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내 자금을 최소화해서 버틸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원룸이기 때문에 전세보다는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으시고 월세로 세팅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가 장기 보유할 때도 안정감 있게 투자하실 수 있다. 이 위치를 보시면 가자역이고 여기가 가재울 뉴타운이죠. 그리고 여기가 서대문 구청 쪽이고 여기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 방송국이 많은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여기에서는 직장인들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룸은 공실 생길 일이 없는 지역이고 여기가 개발된다 그러면 길 건너 북가자동, 가재울 뉴타운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단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는 단지고 가자역 밑에는 뭡니까? 마포구청역이 있고 여기가 그 유명한 성산시형 아파트가 있는 데입니다. 성산시형 아파트는 물론 한강하고 거리는 있지만 막힌 게 없어서 엉뷰로 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재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성산시형 아파트도 나중에 건축이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이쪽으로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주위에 개발 압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발 압력이 있어야 속도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명확한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물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물건은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물건이고 대지가 6.9평에 건물 면적은 11.6평이다. 좀 전에 이제 마포에 있는 물건하고 봤을 때 어땠어요? 여기는 방이 3개짜리인 3룸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포는 단순한 원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얘도 11월 5일 날 신건이고 감정가는 얼마? 1억 8천으로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4층 402호다. 5층 중에 4층입니다. 1, 2, 3, 4. 여기가 5층이고 우리는 5층 바로 밑에보다 4층이다. 구조는 방 하나, 방 둘, 거실 겸 방 셋, 주방, 식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평이면 방 3개가 빼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되는 집들이 거실 겸 방을 해서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만들어낸 집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주공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아파트도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방학역 바로 앞에 있다. 또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봉역 밑에 서울 북부지방법원이 여기 이사 갔는지 이제 꽤 오래됐다 그렇죠? 여기 이전해서 여기 있고 여기가 이제는 뭐가 됩니까? 동부간선도로가 지하로 가면서 모든 위에 도로들이 복개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공원화되고 앞으로는 엄청 좋아질 겁니다. 현재는 강북 쪽에서 강남까지 들어오려고 그러면 동부간선도로 타면 아침에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잡아야 돼요. 한참 밀릴 때는 기본 1시간 반 정도는 생각하셔야 강남까지 진입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2030년인가 개통 완료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203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일대는 지금하고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권리상 문제는 더 이상 따져볼 필요가 없죠. 우리 해당 물건은 여기 보시면 방학역이고 우리는 뭐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역입니다.
우리가 방학동 이 물건과 좀 전에 있는 마포 물건을 비교했을 때 명확한 장점과 단점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내가 이 두 개의 물건을 같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마포에 있는 물건은 역세권 시프트라는 물건이고, 여기는 모아타운이 추진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어느 게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아타운이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 역세권 시프트가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되는데, 현재로 봤을 때는 여기 모아타운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여기는 마포보다는 시세가 비싸요, 낮아요? 당연히 낮겠죠. 빨리 진행할 수 있지만 마포와 방학동이 아파트가 똑같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했을 때는 속도 면에서는 얘가 빠르고 매매 가격은 마포가 월등히 높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대지 지분도 그렇고 방도 3룸이다 보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동안은 투자금도 작게 들어갈 수 있고 오랫동안 버틸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물건은 이 물건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마포에 있는 물건은 세입자한테 월세를 받더라도 원금 이자 같이 나가면 내 돈을 조금 보태서 은행 이자를 또 납부해야 된다는 명확한 단점도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나는 도대체 마포에 있는 원룸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방학동에 있는 3룸 빌라로 가야 될지, 얘도 공주가 1억 미만짜리 빌라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놓고 내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의 선택은 마포의 원룸으로 가실지 방학동의 3룸으로 가실지, 사업성이 조금 더 빠른 방학동에 있는 여기 빌라로 가셔야 되는지, 사업성은 좋지만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될 수 있는 가자역에 있는 원룸으로 가야 될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은 저는 Y자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갈림길에서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 얘가 되었든 얘가 되었든.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자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안 잡히지. 그러니까 시간만 지체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뭔가 선택을 할 때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잡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문 드리는 거는 1번은 마포에 있는 물건, 2번은 방학동에 있는 물건. 여러분들의 선택은 지금부터 한번 눌러주십시오. 줄넘기님 또 1번을 눌렀습니다. 감사TV님 마포, 발전다님 1번.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거는 입지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서울 안의 입지는 지금이나 10년 후나 거의 변함이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 입지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못할 수도 있고 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계시다 보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대장 아파트의 시세를 보세요, 그냥. 방학동에 있는 대장 아파트의 시세와 가재율 뉴타운 안에 있는 아파트 시세는 너무 차이 날 겁니다. 그러면 선택은 뭘로 해야 된다? 마포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할 때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첫 번째도 입지요, 두 번째도 입지요,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하는 거는 어디로 가야 된다? 마포로 가시는 게 명확한 해답입니다. 다른 거 뭐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마포만 하느냐? 그렇지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또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금방 보신 방학동도 명확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공주가가 1억 미만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제가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 마포권은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그리고 방학동에 있는 매물은 단타를 칠 수 있는 매물, 보시는 것처럼 금액대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마포로 많이 갈 겁니다, 당연히. 그러면 이 방학동에는 사람들이 안 오느냐? 아니죠. 오긴 오는데 입찰가가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입찰가가 낮아지고 내가 단기 매도할 때는 입지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가격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방학동에 있는 매물은 시세 파악을 잘해서 매도할 수 있는 금액만 잘 뽑는다 그러면 차라리 남들이 약간 꺼려할 수 있는 매물을 내가 낮게 낙찰받고 이런 매물을 매도하시는 게 단기 매도에서는 수익이 크다 이 말이에요. 마포구에 있는 물건을 무조건 보유하시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방학동에 있는 매물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이런 물건은 어떻게 한다?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매도하는 형태로 가시는 게 투자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볼 때는 보유해야 되는 물건이 있고 빨리 매도해서 청산해서 바로바로 수익을 가져와야 되는 매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매물을 내가 선택하고 물건을 보실 때 기준점을 잡아간다는 것은 투자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실 때 단기 매도할 수 있는 매물, 때로는 보유할 수 있는 매물, 때로는 두 개 다 가능한 매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물건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죠? 하여튼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공기는 조금 차온데 기분 좋은 추위인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이런 날씨에는 어깨를 활짝 펴고 외부 활동하기 너무 좋은 날씨니까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외곽에 빠지셔가지고 따뜻한 차 한잔 하시기에 너무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게 하루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낙찰 옥션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